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 어문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소속 2학번 강민지. 우지윤입니다. 11월 주제인 푸문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 오늘은 프랑스 영화 세라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세라핀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상리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주변과 자연에서 재료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 그림을 그렸던 화가 세라핀의 일생을 담은 영화입니다. 민지님,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인 화가 세라핀 루이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세라핀 루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녀원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수녀원에서 나와 홀로 한 마을의 다락방에서 살게 된 이유인데요. 이는 1905년의 일로 세라핀의 말에 따르면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위해 그림을 그리려는 사명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라핀에게는 영감의 의지에 만들어내는 어떻게 해도 변색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안료 제작 노하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도 흰색은 만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종이뿐만 아니라 각종 병과 도자기, 널빤지, 가구 위에서조차 그림을 그리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땔감산 돌과 집세까지 밀려가면서 주로 흰색 물감을 사들였다고 해요. 세라핀은 50세가 다 되었을 때 비렐름 무대를 만나게 되면서 화가로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렐름 무대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는데요. 미술 평론가인 비렐름 무대가 시골 마을로 오고 세라핀이 그의 집 시중을 내게 되면서 세라핀의 재능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후원자 무대는 어쩔 수 없이 세라핀에게 후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지원으로 마음껏 그림을 그리며 점점 유명세를 얻던 세라핀은 그 충격으로 낭비벽이 심해지고 그녀의 천재성은 점차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굶주림과 지병에 시달리다 외롭게 색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라핀은 자신을 고용한 가정과 수녀원에서 그녀의 이상한 외향과 행동으로 조롱한 사람들과 달리 그녀의 그림에서 예술가의 천재성을 발견해주고 그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우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세라핀의 일생과 그녀의 성공에서 비렐르 무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비렐르 무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렐름 무대는 독일의 미술 평론가 겸 화상으로 피카소, 브라크 등이 무명이던 시절부터 그들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기 작품을 구입한 뛰어난 신비안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후 무대는 앙리 루소, 카뮤 봉부와 루이 비뱅 등에게서 자연과 현실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원시적인 생명력을 발견하였으며 소박파의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화에 관한 많은 저작을 남겼지만 마지막 저서 5명의 원시주의 거장들을 출판하기 직전 파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 지훈님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전 세라피의 대사 중 청구서는 제 후원자 우대씨 앞으로 보내줘요. 2천 얼마인가요? 유명해지면 저도 차를 사야 하잖아요. 부분이요. 비렐름 무대의 경제적 지원으로 점점 허영심이 커지는 세라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저도 세라핀의 대사 중에서 저는요, 슬플 때 시골 길을 걸어요. 그리고 나무를 만지죠. 새와 꽃, 그리고 벌레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슬픔이 가셔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자연에게 위로받는 세라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교감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요. 그래서 세라핀의 작품 중에는 꽃과 정물화가 많은데요. 그녀는 주변 풍경이나 사람들을 그리지 않고 오직 꽃과 나무만을 그렸다고 해요. 이 사진들처럼 과도하게 표현된 꽃의 모양과 과감한 색상의 사용, 지나치게 많은 장식들에서 세라핀만의 독보적인 그림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대상을 여러 버전으로 그리면서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고 합니다. 세라핀이 그림을 그리던 20세기는 미술의 세계가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끊임없이 휘말리던 시대였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과 혁명,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화려한 대도시 문화 등은 실험적인 예술을 낳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시작된 다다이즘은 보수적인 기존의 가치관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파괴적인 실험을 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예술가들은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의 추리로 모여들었고 다다이즘은 망명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뒤를 이어받은 초현실주의도 이념 갈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등장했습니다.
파리의 다다이즘 영향을 받은 시인 앙드레 브르통은 뜻이 맞는 그룹을 모아 초현실주의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츠파로도 불리는 큐비즘은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서양 미술 표현 양식 중 하나를 일컬으며 주로 입체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폴 세잔과 파블로 피카소가 입체주의 화가에 속하죠. 20세기의 미술 흐름은 크게 추상과 환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추상은 큐비즘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물과 배경 등의 모티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환상은 초현실주의와 같이 상상력을 사용한 비합리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가들은 순수하게 예술의 세계만을 깊이 파고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혁명과 사회의 혁명을 결합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미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즉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유럽의 많은 미술가들이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미술의 중심은 파리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여류화가 세라핀의 삶을 담은 영화 세라핀을 리뷰하면서 그 시대의 미술 흐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꽃과 자연을 대상으로 하나의 그림을 여러 버전으로 표현한 세라핀의 그림을 알게 되었고, 비렐르 무대와 같이 여류 화가들을 지원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세라핀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세라핀과 비렐르 무데라는 인물들을 새로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성신여대 프랑스어 문화학과 문화산업학회 22학번 강민지, 우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